불길이 복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을 타고 번져나가며 비상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최정숙은 서류를 챙기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가세요. 젊은 간호사가 정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환자들은 다 대피했어. 네. 다들 나갔어요. 빨리요. 복도 끝에서 무언가 쾅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료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류들이, 환자 기록이. 안 돼요. 선생님, 위험해요. 하지만 정숙은 자료실로 달려갔습니다. 선반에 쌓인 차트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수술 기록, 그 환자의 차트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특히 왼쪽 뺨과 목 부분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일어났니? 약 먹어야지. 네, 어머니.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8순이 넘은 시어머니 박영자가 쟁반에 약과 물을 담아들고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요. 그래. 약 먹고 아침 먹으러 나와. 오늘 남편이 일찍 나가야 해서 일찍 차렸어.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정숙은 약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색 알약 3개와 노란색 캡슐 2개. 20년 동안 매일 먹어온 약이었습니다. 정숙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얼굴. 20년 전 그날 이후로 변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정말 나는 누구일까? 거실로 나가자 남편 박태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남편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는 안경 너머로 정숙을 봤습니다. 일어났어. 네. 오늘 약 먹었어. 네. 먹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시어머니가 정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오늘 집에서 쉬고 있어. 나가지 말고. 네.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태수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약도 꼬박꼬박 먹고. 네. 식사가 끝나고 태수가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가 요즘 좀 이상해.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은데요? 아니야. 눈빛이 달라. 전에는 멍한 눈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외출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태수와 시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하얀 간호사 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야. 정숙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15일.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최정숙.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최정숙.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하얀 복도, 환자들의 얼굴, 의사들의 회진, 그리고 불길. 문득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병원에 일이 없어서. 넌 뭐 했어? 그냥 텔레비전 봤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정숙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세브란스병원. 2003년. 2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정이 지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장으로 다가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바닥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2003년 8월 3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화재. 간호사 일명 중태. 환자 전원 무사. 기사를 읽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에는 화재 현장 사진이 있었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나 전기 합선으로 추정. 간호사 최정숙 씨는 환자 기록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 정숙은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야? 손에 든 거. 이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신문을 빼앗았습니다. 이걸 왜 꺼냈어? 누가 보라고 했어? 궁금해서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그냥 우리 며느리야. 20년 전 일은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전 간호사였잖아요. 병원에서 일했고.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이제 넌 기억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신문을 구겨서 상자에 넣고 서랍장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시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길,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정숙 선생님만 없으면 돼. 그럼 모든 게 묻힐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이었지만 정숙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에게 들킨 후로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수의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병원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회의록, 재무 서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3년 7월 28일. 오늘 회의에서 결정했다. 정숙을 제거해야 한다. 그녀만 없으면 모든 게 묻힐 수 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월 1일. 계획을 실행한다. 자료실에 불을 지른다. 정숙이 그날 당직이다. 환자 기록을 지키려 할 것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8월 3일. 성공했다. 정숙은 중퇴당. 의사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깨어나도 기억을 못하게 조치했다. 기억을 못하게 조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숙은 수첩을 더 읽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인다. 기억 억제제다. 의식이 돌아와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약. 그것이 기억을 지우는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일 약을 먹어야 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했는지, 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나를 가둔 거야. 진실을 알지 못하게. 1시간 후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와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아, 약 먹어. 정숙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먹으려고요. 당장 먹어. 내가 보는 앞에서. 정숙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이 뭔가요? 무슨 소리야? 내 건강을 위한 약이지. 정말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약 먹기 싫어. 이 약이 기억 억제제라는 거 알아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전 간호사였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고요. 2003년 8월 3일 화재가 있었고 전 그 불에 타서 이렇게 됐어요. 정숙.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당신 아들이 쓴 수첩을 봤어요. 모든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구나.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들이 20년 동안 날 속였다는 걸. 정수가 진정해.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당신들은 날 이 집에 가둬놨어요. 진실을 모르게 약을 먹이면서요. 우린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키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죽이려 한 사람들이 지킨다고요. 우린 널 죽이려 한 게 아니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불을 지른 건 뭐고요? 날 자료실에 가두고 불을 지른 게 죽이려 한 게 아니면 뭔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알았어.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알았는데요? 환자 이야기야.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003년 7월 27일 한 환자가 수술을 받았어. 내가 집도이였지. 그런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잘못된 부위를 절개했어. 환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넌 그걸 봤어. 수술실 밖에서 기록을 하다가 창문을 통해 봤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 의사들의 당황한 모습, 평평해진 심전도. 전 당신에게 말했어요.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고. 그래. 넌 정직했지. 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의료사고를 보고하면 내 경력이 끝나는 거였어. 그래서 기록을 조작했어. 환자가 원래 위독했다고, 수술 중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게 문제였지.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엔 내가 말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었고 넌 착했으니까. 하지만 전 말하려 했죠. 그래. 넌 병원장에게 가려고 했어. 진실을 밝히려고.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군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자료실에 불을 내면 증거가 사라지고 내가 겁먹어서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전 안 나왔어요. 환자 기록을 지키려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봤고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장면들에 시달렸어요. 정수가. 그리고 당신들은 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약을 먹였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우린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경찰에 신고할 게 뻔했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으면 감옥에 가야죠.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넌 우리 집에 있어야 했어. 감시받으면서. 정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안 돼. 넌 나갈 수 없어. 비키라고요. 정숙이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태수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얘기할 게 없어요. 정숙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태수가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1층까지 쉬지 않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낼 돈이 없었지만 기사 아저씨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수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20년의 거짓말이 끝났어. 버스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나와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숙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듯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 예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요.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정숙은 병원 담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아세요? 정숙 선생님 맞으시죠? 전 이은주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은주.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했어요. 2003년에.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셨구나. 전 선생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숙은 은주를 봤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당직을 섰던 젊은 간호사. 은주 씨. 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정숙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은주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의 수첩을 봤어요. 모든 진실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대요. 일부러 저를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거래요.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뭐가요? 전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화재 직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요? 선생님, 남편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밤 10시쯤이었나. 당직이 아닌 날인데 말이에요. 그래요. 자료실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10분쯤 있다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숙은 은주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자료실에서 불이 났다고요. 자료실. 네. 선생님이 그날 당직이셔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전 선생님을 찾으러 갔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고 자료실 문 앞에서 선생님을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 기록 때문이었나 봐요. 맞아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죠.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나가자고. 하지만 선생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전 다쳤고요. 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방관들이 와서 선생님을 구해냈어요. 그때 제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병원 밖에서 봤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구급차에 실려 나갈 때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떡해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안심하는 것 같았달까.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화상이 심했고 의식불명이었죠. 얼마나 있었어요? 한 달쯤요. 그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병원이요?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비공개로 했대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짓말이었네요. 네. 은주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찾았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그날 화재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났어요. 사고로 처리됐죠. 증거는요? 자료실이 다 탔어요. 환자 기록도 대부분 사라졌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남편분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의료사고를 은폐하려고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의료사고요? 네. 2003년 7월 27일 한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어요. 은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날.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응급수술이었어요. 김철호라는 환자였는데. 김철호. 정숙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50대 남자 환자였어요.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맹장염 진단을 받았죠. 맹장염. 네. 박태수 의사가 집도했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했어요. 갑자기요. 사인이 모였어요. 공식적으로는 급성 신부전이었어요. 은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수술 실수였다고요. 잘못된 부위를 절개했다는. 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환자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의료 소송을 준비했대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기했어요. 병원에서 합의금을 줬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얼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많았을 거예요. 집도 사고차도 바꿨다고 들었으니까.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덮은 것입니다. 그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20년이나 지났는걸요.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간호사가 있어요.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이요. 누구예요? 서미경 선배예요. 지금도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잠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대요. 퇴근 시간이래요. 1시간 후 정숙과 은주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서미경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미경은 머리가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숙 선생 맞으시죠? 오랜만이에요. 미경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당신처럼 성실한 후배가 어디 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화재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거짓이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어요. 가족들이 약을 먹여서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선배님도 알았어요. 아니,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했죠.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수술 기억하시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김철호 환자요. 어떻게 있겠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간호사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태수 의사가 실수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장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곳을 절개했어요. 그래서요. 대량 출혈이 시작됐어요. 환자는 쇼크에 빠졌고요. 응급 조치는요. 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숨졌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박태수 의사가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환자가 원래 위독했다고 진술하라고 했어요. 따랐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압력이 있었어요. 무슨 압력이요? 병원장이 나섰어요. 박태수 의사 아버지가 이 사진이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과 돈이 진실을 묻은 것입니다. 저만 반대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끝까지 정직했죠. 미경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진 거예요. 선배님은 왜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등록금이 필요했고 전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어요. 이해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화재로 다쳤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증거가 다 없는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만들 거예요. 정숙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두 분이 증언해 주시겠어요? 당시 상황을요. 은주와 미경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은주가 말했습니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죠.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당분간 제 집에 계세요.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주무실 건 아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증거를 모으는 동안 조심하세요. 박태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20년 전에도 당신을 죽이려 했잖아요. 또 시도할 수 있어요. 조심할게요. 정숙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은주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지만 태수가 찾으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정숙이 경찰에 신고할까 봐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그 환자 가족에게 사과할 거야. 20년이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은주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노트에 기억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일들, 환자의 이름, 수술실 번호, 모든 세세한 것들을요. 은주는 낮에 병원에 출근했고 정숙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박태수 의사가 왔어요. 은주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있대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니요.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선생님, 은주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경찰과 함께 왔어요. 경찰이요? 네. 선생님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실종 신고를 했대요. 정숙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수법이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증언해도 믿지 않게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야겠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은주 씨한테 피해가 가요. 괜찮아요. 은주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경찰이 수색하면 금방 찾아낼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때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미경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네. 지금 여기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미경 선배가 방법이 있대요. 지금 올라오신대요. 30분 후 미경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 들었어요. 박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경찰까지 동원했대요. 예상했어요. 미경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뭘요? 미경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조카 주민등록증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숙은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숙과 비슷한 나이였고 얼굴형도 비슷했습니다. 이걸로 신분증 검사를 피할 수 있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요. 미경이 안경과 모자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다르게 보이게 하세요. 선배님 고마워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미경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부산으로 갈까 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부산이요? 네.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준비할 거예요. 준비요? 의료감사관 자격증이요. 정숙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의료감사관이요. 은주가 되물었습니다. 네. 2년 안에 자격증을 따고 다시 서울로 올 거예요. 그리고요. 정식으로 박태수의 병원을 조사할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0년 전 환자 유족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기록을 뒤지면 나올 거예요. 정숙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일 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빌려준 옷 몇 벌과 미경이 준 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차로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부산 가서 연락 주세요. 은주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 정숙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안경을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주의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더 두려웠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첫 차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대합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연락하면서 지내요.
은주가 당부했습니다. 네. 꼭 연락할게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박태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떠났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정숙은 부산행 KTX 표를 샀습니다. 미경이 준 주민등록증으로요. 매표원은 확인도 하지 않고 표를 건넸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역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냈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감옥 같은 도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2시간 30분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역 근처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유로워. 그날 오후 정숙은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의료감사관 자격증을 검색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다행히 정숙은 아직 면허가 유효했습니다. 20년 동안 갱신은 안 했지만 복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시험은 1년에 2번. 다음 시험은 6개월 후였습니다. 준비 기간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렸습니다. 의료법, 감사 절차, 의료윤리. 무거운 책들이었지만 정숙은 기꺼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책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밤 10시 정숙은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이 준 옛날 핸드폰으로요.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식사는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째 되던 날 정숙은 간호사 면허 복구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새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최정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면허증을 보며 정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석 달째 정숙은 모의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는 70점. 합격선인 60점을 넘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공부해야 했습니다. 4달째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선생 조심하세요. 박태수가 사람을 고용해서 찾고 있대요. 어디서 듣고 있어요? 병원에 소문이 돌아요. 아내를 찾는다고요. 정신병이 있다면서요. 알겠어요. 더 조심할게요. 정숙은 밖에 나갈 때 더 신경 썼습니다. 항상 모자와 안경을 썼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했습니다. 5달째 또 한 번 모의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85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6달째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정숙은 부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92점이라는 높은 점수였습니다. 정숙은 혼자 고시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도와줘서요. 이제 서울로 오실 거예요.
아직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환자 유족을 찾을 거예요. 김철호 환자의 가족이요.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방법이 있어요. 정숙은 다음 날 국가기록원 부산 지점에 갔습니다. 2003년 사망 기록을 열람 신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김철호. 2003년 7월 27일 사망. 유족은 아내 이순애와 딸 김지연.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20년 전 주소였지만 단서는 있었습니다. 정숙은 은주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요. 일주일 후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찾았어요. 이순애 씨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대요. 정말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은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딸 김지연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자살이었대요. 아버지 일로 힘들어 하다가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요. 더 늦출 수 없어요. 정숙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겠어요. 언제요? 내일이요. 이제 준비됐어요. 그날 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2년 동안 부산에서의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요. 이제 가요. 진실을 밝히러요. 2025년 봄 서울역에 내린 정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60세가 된 정숙은 의료감사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역 광장을 걸으며 서울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2년 만에 맡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은주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은주가 달려와 정숙을 안았습니다. 많이 변하셨어요. 강해 보이세요. 그래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으니까요. 차를 타고 은주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보증금은 제가 냈어요. 은주 씨,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중에 성공하시면 밥 한 끼 사세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왔구나.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정숙은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습니다. 의료감사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격증도 있으시고 경력도 충분하시네요. 언제부터 활동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이요. 그럼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의료감사관 증서를 받았습니다. 최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증서를 손에 쥐고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날 오후 미경을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정숙 선생, 정말 달라지셨어요. 미경이 놀라워했습니다. 눈빛이 다르세요. 확신에 차 있어요.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계획이 뭐예요?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수의 병원을 정식으로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요? 보건복지부에 감사 요청을 넣었어요.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2003년 의료사고 제조사 명목으로요. 받아들여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배님과 은주 씨의 증언서예요. 그리고 당시 수술 기록 사본도 구했어요. 어떻게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수는 자료실을 불태웠지만 병원 밖 기록까지는 손대지 못했죠.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수술 기록에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시간대가 맞지 않고 내용도 모순되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가 승인되면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달 안에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환자 유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관악구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22년 전 김철호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이순애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료감사관이신데요. 무슨 일로요? 남편분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003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신 김철호 씨 말입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애가 차를 내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22년이나 지났는데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남편분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의료사고였어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돌아가신 거예요. 순애는 서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합의금을 줬어요. 2억 원이요. 받으셨어요. 받았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후회했어요. 순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남편을 팔아버린 것 같아서요. 정숙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애가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자라면서 계속 물었어요. 왜 아빠 사건을 묻었냐고요. 정숙은 은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따님이 10년 전에요. 네.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순애가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2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 그날 병원에 있었어요. 간호사로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술을 지켜봤고 실수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보고하려고 했죠. 그랬군요. 하지만 막혔어요. 정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로 다쳤고 20년 동안 기억을 잃었어요. 순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온 거예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려고요. 순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증언해주세요. 정숙이 부탁했습니다. 당시 병원의 합의 압력과 금전 거래를요. 알겠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지연이를 위해서라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순애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고마워요. 진실을 찾아줘서요. 그날 밤 정숙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자격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정숙 감사관님, 세브란스 병원 특별감사가 승인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기간은 2주일이고요. 알겠습니다. 병원에는 내일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감사가 승인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떨리시겠어요? 네. 하지만 준비됐어요. 주말 동안 정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질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일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22년 만에 박태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는 진실의 증거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정숙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준비됐어. 오전 9시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2년 전 이곳에서 일했던 젊은 간호사. 그리고 22년 후 돌아온 의료 감사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이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감사관 최정숙입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박태수 원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67세가 된 남편은 머리가 많이 휘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보건복지부 의료감사관 최정숙입니다.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숙이. 정말 정숙이야. 오랜만이네요, 박태수 원장님. 태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살아있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약속대로요. 태수는 책상을 붙잡고 섰습니다. 정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정숙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감사 시간이니까요. 태수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내가 감사관이 되다니.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2003년 7월 27일 의료사고건에 대해서요.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실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은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아, 제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감사는 나중에. 안 돼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공무 시간이니까요. 사적인 대화는 근무 후에 하시죠.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숙은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2003년 7월 27일 김철호 환자 수술 기록을 보여주세요. 그건 태수가 망설였습니다. 22년 전 일인데 기록이 남아있을지. 국가기록원에는 남아있더라고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본이 있어요. 원본과 대조하고 싶은데요. 태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태수는 일어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야, 감사관이 왔다며. 어머니가 말하다 정숙을 보고 멈췄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정숙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니, 어떡해. 영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태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숙이 살아있어.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22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부산에 있었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면서요. 공부. 무슨 공부를? 영자가 물었습니다. 의료감사관 자격증이요. 정숙이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이 병원을 조사할 수 있어요.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려고 온 거구나. 진실을 밝히려고 왔어요. 정숙이 바로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2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김철호 환자 기록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국가기록원 사본과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다르네요. 뭐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수술 시작 시간이요. 정숙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오후 2시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기록에는 3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록 착오일 거예요. 착오가 아니에요. 정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호일지를 보면 2시가 맞아요. 수술실 사용 기록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술 시간을 1시간 뒤로 조작한 이유가 뭔가요? 그건 태수가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거짓말이에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술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는 걸 숨기려고 한 거죠.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수술은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환자가 응급 상태였는데요. 정숙이 영자를 봤습니다. 맹장염 파열로 복막염이 진행 중이었어요. 1시간 지연은 치명적이에요. 그래도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망 원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수술 중 과다 출혈이었죠.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잘못된 부위를 절개해서 대동맥을 손상시켰으니까요. 그건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 증명할 수 있어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 서미경 씨의 증언서예요. 태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수술 보조였던 이은주 씨의 증언서고요. 두 사람 모두.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두 분 다 증언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수술 중 실수를 했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하세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걸요. 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영자가 깜짝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태수야. 인정하면 안 돼. 어머니. 태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태수는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 절개했어요. 맹장 위치를 착각했죠. 왜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어요? 당신은 경력 10년의 외과 의사였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 싸웠어요. 병원 경영 문제로요. 영자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대 가장이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고요.
미안해요.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아내는 2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자살했어요. 10년 전에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살을. 네.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지 아세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2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법적 책임을 지셔야죠.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증거인멸, 그리고 방화죄까지요. 방화.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직접 쓴 수첩이요. 모든 계획이 적혀 있는요.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수첩을 어떻게? 2년 전 집을 나올 때 가져왔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로 쓸 줄 알았으니까요. 영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책상에 기대 섰습니다. 정숙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실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와 법적 처벌이요. 감옥에 가라는 거야. 네. 당연하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없애려고 방화까지 했으면 감옥에 가야죠. 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책임질게. 태수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변호사를 부르자. 싸워보자. 어머니. 태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22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넌 날 미워해.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했어요. 22년 동안요. 지금도. 아니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슬퍼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가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김철호 씨 유족에게 하세요. 그날 오후 정숙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타자를 쳤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22년 전의 진실이 문서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모든 걸요. 정말요. 그럼 이제요. 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거예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22년의 싸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정숙은 자문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관악구 빌라 앞에 들렀습니다. 이순애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인정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순애는 거실로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고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요. 정숙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순애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보건복지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건 검찰에 넘겨야겠습니다. 언제쯤 수사가 시작될까요? 2주일 안에요.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될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복지부를 나섰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2년 전 의료사고 은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박태수 원장이 수술 중 환자를 사망케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은 은주의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건물과 태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간호사를 제거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22년간 기억을 잃고 살다가 최근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은주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네. 정숙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당연해요. 22년을 기다렸는데요. 그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중년의 검사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최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진술 부탁드립니다. 22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정숙은 4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화재 당일의 일 혼수 상태에서 들었던 대화, 기억을 잃고 살았던 20년,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까지요. 검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박태수 씨도 출석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래요. 곧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22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사회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수가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습니다. 정숙은 증인석에 앉아 글을 봤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범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수,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태수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 7월 27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김철호 씨를 사망케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간호사 최정숙 씨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 자료실에 방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증인 최정숙 씨를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2년 전부터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숙은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본 것, 태수의 당황한 모습, 환자의 사망, 그리고 화재까지요.
방청석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억 억제제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가 그 약을 먹였습니까? 피고인과 시어머니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아내셨죠? 네. 과거에는요? 원한이 있으신 겁니까? 정숙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환자와 그 유족을 위해서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인은 서미경이었습니다. 65세의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수술 중에 잘못된 부위를 절개했습니다. 대동맥이 손상됐고 환자는 출혈로 사망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요. 아들 학비를 낼 수 없을까 봐요. 이해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이은주도 증언했습니다. 화재 당일의 상황과 태수의 이상한 행동을요. 마지막으로 이순애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72세의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병원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2억 원이요. 입을 다물라는 조건이었어요.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 때문에 딸이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태수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호 씨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도요. 당신 인생을 망쳐서 미안해요. 정숙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봤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방화, 감금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최정숙 씨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박영자는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영자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정숙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믿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셨습니까? 아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어요. 죽은 분과 유족을 위해서요. 앞으로 계획은요. 조용히 살 겁니다.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기자들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주와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이에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쉬고 싶어요. 정숙이 하늘을 봤습니다. 22년 동안 쉬지 못했으니까요. 당연하죠.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거리를 따라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22년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정숙 씨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지연의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지연 씨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전해달라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내일 만나서 드릴게요. 다음 날 정숙은 홍대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신 분께. 저는 김지연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진실이 밝혀진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싸워주셔서요. 저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팔아버렸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께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제발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정숙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61세가 된 정숙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의 화상 흉터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옆에는 이순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바쁘게 살아요. 재단이요? 네. 지연이 이름으로 만든 의료 피해자 지원 재단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에게서 받은 위자료 5억 원 중 절반을 순애에게 전달했고 순애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순애가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요즘 뭐 하세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이요? 네. 제 이야기를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내년 봄에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은 뭐예요? 겨울 끝에 햇살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순애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 봄을 맞았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여기도 괜찮아.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생각할 시간도 많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숙아.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이미요. 정말. 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마워.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알아.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건강하세요.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너도.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끝났어. 이제 정말로. 다음 주 정숙은 의료인권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의료사고 피해자예요. 그래요. 병원에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피스텔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됐죠.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정숙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고가 완성된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어. 한 달 후 은주와 미경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홍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평화로워 보여요. 평화로워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책은 언제 나와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제목 좋더라고요. 겨울 끝의 햇살. 제가 느낀 그대로예요. 세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에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정숙 선생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료원 원장입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저희 병원 의료윤리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선생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강물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요.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일주일 후 정숙은 서울의료원에 첫 출근했습니다. 의료윤리팀 사무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최 선생님.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선생님 책임감 믿고 있습니다. 정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사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김밥과 우유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별처럼 22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별처럼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별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살아있어서. 버텨줘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22년의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봄이었습니다. 정숙의 봄, 새로운 시작의 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 이야기예요.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강한 이야기죠.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사 준비하는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권리 교육 자료 만들기, 의료진 면담, 사고 예방 회의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축하 모임 할까 해요. 무슨 축하요? 새 출발 축하요. 정숙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7시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경도 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홍대로 향하는 길 거리가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은주와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출근 어떠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미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며 은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22년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우린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강하셨던 거예요. 정숙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길 정숙은 혼자 한강까지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봤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긴 여행이었어. 힘든 여행이었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복수가 아닌 삶의 여행이요. 정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를 구해준 할머니, 도와준 친구들, 그리고 진실을 지켜준 모든 분들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새로운 봄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